안녕하세요. 더와이즈과병원 치주과 전문의 임세웅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와이즈 치과병원 고강외과 전문의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처음 치과 의사가 된 시절부터 지금까지 치과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편안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 치과에서 사용했던 장비나 재료 중에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걸로 진료를 했지 싶을 만한 추억이나 놀랍거나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제가 수련 받을 때랑 지금이랑 전 제일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다 이걸 현상을 했었어요. 현상을 해가지고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안에 해상도이라는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고 뭐 3D CT 이런 거 상상도 못했었죠. 저희 때는요. 그래서 그냥 2차원적인 막 인트라오럴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노라마를 이렇게 디지털로 찍자마자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또 디지털로 이걸 계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해서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필름에다가 그걸 다 트레이싱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일일이 저희가 자로 손으로 눈금 재가지고 네. 확대열에 맞춰가지고 또 계산을 또 따로 하고 스캔을 그러니까 트레이싱 한번 하려면 이게 정말 일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찍자마자 뭐 이게 모든 게 뭐 1분 안에 되는 작업이니까 진짜 격세지감이죠. 저는 이제 예전에 당직 쓸 때 외상 환자들 오면은 다 치아 빠지거나 깨져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 다 이렇게 피 나고 이렇게 막 휴지 물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진 찍어본다고 막 필름 대고 현상한다고 거기 남실 같은 박스에다가 이렇게 하고 말리고 막 그 시간 엄청 걸리면서 이제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딱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기억나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레지던트 2년차 때쯤이었나? 위에 선배부터 그 어르신을 치료를 안 해줬어요. 왜냐면 이제 그 심장 질환이 있으시고 또 혈액 이게 멈추지 않는 쿠마딘 계열을 복용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치료하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모염증도 너무 많고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위에서 계속 치료를 미루셨어요. 근데 어르신이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제가 치료를 했는데 저도 그때 기억에 나는 게 퇴근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잇몸 치료였는데 지혈이 안 되셔가지고 그리고 어르신 지혈 될 때까지 계속 옆에 있었거든요. 꽤나 고생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치료 한 4번 정도를 하면서 치료해드렸고 어르신이 좋아하셨고 근데 마지막 날 저한테 손편지를 적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최고의 뭐 의사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정말 칭찬의 글을 써주셨던 게 제가 의사로서 되게 또 보람이 있었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그들을 마치고 이제 개업을 했는데 정보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개업한 병원에. 근데 댓글 보니까 전라도 광주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저를 진짜 물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개업해서 또 계속 치료 좀 해드리고 있었는데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게 진짜 잊지 못할 환자분이 한 명 계신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조금 약간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걔가 입에 폭죽을 물고 있다가 폭죽이 입에서 터져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레지던트 때 이제 응급실 가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환자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이 화염이 입안에서 배출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변이 뭐 잇몸에는 너무 다 터져 있고 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밤새가면서 이렇게 봉합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는 봉합을 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막 일어나서 몸부림 치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폭발 그 력 때문에 입안에 다 화상을 입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급성 기도 폐쇄가 일어난 거죠. 부어오르면서 이제 숨길이 막힌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너무 충격을 받고 이렇게 청색증까지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업고 그냥 응급실까지 뛰어가서 살려주세요 제가 외치고 그래서 인투베이션을 이제 기관 삽관을 해서 중환자실로 이제 옮겼던 그 케이스가 지금 아직도 진짜 잊지 못하는 케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외과나 치주과의 현재 시술들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주과 수련을 할 때는 이 치주 환자에 대한 치료는 거의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도 뭐 저희 후배분들 거의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처음에 오시면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치근 화티로스이라는 것들 보통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6번 정도 나눠가지고 수술을 했죠. 치주 판막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환자분들 끝내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를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개인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걸 견디는 환자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좋은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그 다음에 치주 수술 한번 하면 환자분 일주일 동안 꽤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의사생활 되게 힘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개업을 하면서 이거는 저는 치주과 출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주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개업에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수술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시도를 해보다가, 그때 이제 또 때마침 좋은 얼음약 레이저라는 이런 레이저를 만나게 돼서, 일단은 저희 병원에서 지금 20년 된 다연입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제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수술적으로 이목 치료를 했고, 그게 아마 가장 큰 제가 수련 때랑 지금의 저희 병원의 모습과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환자분들이 레이저로 치주 치료를 하면 굉장히 편안해하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힘든 수식 말고 간단하게 아프지 않게 하다 보니까 염증도 금방 빠지고 해서 너무 만족해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옆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수련 받을 때 그 임플란트 하면서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신 마취에서 엉덩이 뼈를 많이 떼가지고 이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환자분한테 여쭤보면 임플란트 하고 뼈 이식한 부위보다 엉덩이 뼈를 뗀 부위가 너무 아프다. 왜냐면 이제 그 떼고 나면은 며칠 동안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이제 다리에 좀 감각이 이상한 게 이제 며칠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해서 재료나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좋은 뼈 이식 재료, 그리고 좋은 뼈 차단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뼈 이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너무 간편하게 이렇게 임플란트랑 뼈 이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도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자가골 이식이라고 하죠. 또 많이 선호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개원이 선생님도 자가뼈 이식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엉덩이에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구강의 다른 부위에서 이렇게 뼈를 체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 저나 원장님이나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옆에 치아를 깎지 않는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위에서 뼈를 따오는 건 괜찮나?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거의 저도 거의 20년 이상 검증을 했고, 정말 다양하게 시중에 많은 다양한 인공뼈가 있고 또 인공막이 있는데, 이것을 잘 선택을 해서 하면 그 결과는 오히려 저는 자가골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뼈 이식제를 잘 선택을 하고, 그것을 좋은 시술을 할 수만 있다면 자가골 뼈 이식 같은 그런 환자분한테 좀 더 고통을 드릴 수 있는, 또 시술 부위를 더 하나를 더 만드는 이런 시술은 굳이 예전에 비하면 정말 필요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미래에 어떤 식으로 치과 기술이 발전할지. 제가 의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과거 20년과 지금의 발전을 보면 향후 20년 뒤는 더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임플란트 이제 필요 없다. 왜냐면 치아를 세포를 배양을 해서 치아를 재생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글들을 보고 나는 나름대로 실험실적인 연구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10년 안에 이게 될까요? 저는 그거는 세포를 배양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치아를 재생시킨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희망사항이라면은 저는 이제 잇몸과 뼈의 재생이 조금 더 원활한, 특히 우리가 뼈 재생 쪽에는 정말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잇몸을 재생시키는 쪽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만족스러운 재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사항은 좀 더 잇몸 재생에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시장에 나오려면 좀 더 환자분들의 수술이나 이런 것들 고통을 조금 더 줄여드리면서 좋은 시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병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치아를 이제 다시 재생하는 그런 기술이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예전에 이제 코끼리 관련된 그 영상을 TV에서 봤는데 코끼리가 영구치가 5개가 더 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이 쓰던 치아를 빠지면 뒤에 한 5개가 있어서 계속 오, 치아를 보니까 인간보다 낫네. 예, 동물이라고 해서 좀 놀랬었는데 그게 사람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처음 나는 영구치가 6세에 나는데 어머니 쪽이 6살에 나오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면은 그걸 94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줄기세포 연구를 좀 잘해서 이게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나중에 좀 잘 상용화되면 그 밑에 바로 주입을 해가지고 치아를 빼고 새로운 치아가 나오는 기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망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시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단순화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단순화된 시술이 치료 결과도 완벽할까요? 처음에는 치료할 때도 그렇고 개업 초에도 그렇고 어려운 수술이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화려하고 뭐 수술 여러 번 하고 뭐 잇몸 이식하고 결과가 되게 화려하고 이걸 제가 케이스 발표했을 때 또 종족들이 멋있다고 하시고 이게 정말 좋은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수술에 대한 평가는 단지 시술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만족도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는 수술 여러 번 할수록 만족하시는 분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번 수술해서 당연히 고통스럽기만 하고 또 환자는 당연히 시간도 많이 뺏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지금은 제가 100점의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치를 조금은 낮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 고생을 덜 할까? 이렇게 해서 시술 횟수 줄이고 비록 그게 제가 과거에 추구했던 100점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점수를 조금 낮추더라도 저는 환자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환자를 덜 아프고 덜 붓고 덜 고생시켜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시술이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개념도 제가 조금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진료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그게 감히 환자분들한테 100점짜리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장님께서 고안하신 상악봉 점막을 위쪽에서부터 들어 올려서 주사기로 이렇게 고안까지는 거의 원조격이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수식 자체가 환자분들 굉장히 편안해 하시고 하는 이유가 다 이제 이런 진료 철학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치과 기구라든지 어떤 컨셉들이 조금 좀 단순화되고 가편화돼서 이게 이제 술자도 편하지만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도 이전에 이제 많이 좀 두려워하셨던 그런 술식들도 간단하게 마취부터 요즘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런 마취기도 나오고 이제 술식도 간편하게 돼서 수술도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거의 전면 특허이신데 위쪽으로 주사기를 이렇게 올리는 수식도 금방 10분 내에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고 편안하신 그런 수식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치과에 내원하시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옛날 얘기하니까 되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진짜 20년 전 얘기네요. 네, 아마 향후 20년 뒤도 정말 금방 또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화 즐거웠고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재미나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더이치과병원 치주과 임세용 원장이었습니다. 더와이즈 치과병원 구강외과 전문의 한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